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어제 오후 6시 제주 지역 전력 사용량이 95만 8천 킬로와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오늘도 다시 최고치 경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 지역 폭염특보가 12일째 이어지고 밤낮으로 무더위의 기세가 거세지며 냉방기 사용이 늘고 있는 건데요. 계속되는 폭염에 지금까지 제주에서 27명이 온열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 돼지 80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폭염도 재난이라고 생각하고 잘 대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KBS가 이달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최저임금 인상안 등 국가 현안에 대한 도민 인식을 전해드립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가운데 한일 갈등이 제주 경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짤막 대담에서 알아봅니다. 제주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크게 늘었는데요. 과연 반려동물 문화도 그만큼 높아졌을까요? 패티캣에 대한 반려인들의 진솔한 속내를 오늘 왓수다에서 풀어봅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련입니다. 이번 주 KBS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일본 불매운동을 비롯해 국가 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알아봤습니다. 최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백색 국가 제외와 수출 규제에 따른 불매운동은 제주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본 유행을 자제하고 강렬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정지할 것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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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민들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는지를 물었습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80%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불참한다는 응답은 15%에도 못 미쳤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선 도민의 절반이 적정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높다는 응답이 20%를 차지했는데 낮다는 응답도 17%에 달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국회의원들이 충돌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민의 3분의 2가 엄정하게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에 대한 탄압이므로 사법 처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17.6%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제주방송 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 1일과 2일 이틀 동안 만 19살 이상 도민 818명을 대상으로 유선과 휴대전화로 시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 응답률은 19.2%입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 1년 전부터 흉물스러운 컨테이너와 철제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수십 톤의 비료까지 살포돼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나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함덕해수욕장 잔디밭 한쪽으로 흉물스러운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접근 금지, 감전주의라는 위협적인 문구까지 쓰여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지난 1970년대 당시 북제주군이 함덕 유원지로 개발하려 했던 곳. 하지만 1992년 법원의 토지 인도 판결과 2016년 유원지구 제외로 토지주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토지주는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짓고 싶어 했지만 제주시에서 경관을 이유로 불가 통보를 받았고 이제는 농사를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경관이 조회가 된다고 불허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상복귀하고 그럼 농사 짓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인근 주민들은 건축허가 불허에 따른 보복성 행위로 비료만 뿌리고 있다며 악취 피해를 호소합니다. 병원들도 많이 다니시고 있고 주변 또 상가들도 마찬가지로 식당이나 이런 데는 그 파리, 냄새 때문에 손님들도 많이 줄었다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시는 해당 토지에서 실제 농사 행위는 없었다며 토지주를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료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악취 발생하는 사례, 그 비료를 무단 방치하는 사례에 대해 가지고는 비료관리법을 엄정히 적용을 해서 제주시는 토지 매입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지만 인접 토지 역시 재산권을 이유로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출입국 외국인청과 지난 5일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불법 체류자 집단 숙소를 단속해 중국인 불법 체류자 30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단속된 불법 체류자들이 20대에서 5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하고 주로 건설 현장이나 농장 등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돼 알선책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자림로 지키기 시민 모임과 제주와 광주 환경운동연합, 녹색당은 성명을 통해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거짓과 부실 문제가 모두 드러났음에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수행업체에 부실 부분만 책임을 물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의 거짓 부실 여부를 재조사하고 비자림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전국적으로 노재팬 운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제주민예총은 성명을 내고 국민에 의한 반일 저항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예총은 또 최근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을 비롯한 갖가지 예술적 탄압과 압박을 해나가는 일본 정부의 행위는 민주주의 포기 선언과 같다고 비판하며 아베 정권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더위가 한풀 꺾일까 했는데 오히려 더욱 기승인데요. 다행히 제주에는 이런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명소가 많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랑을 받아온 천연 물놀이장인데요. 화면으로나마 열기를 잠시 식혀보시죠. 서귀포시 하이동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용천수가 풀장을 이룬 논진물입니다. 용천수는 땅 밑을 흐르던 빗물이 어느 한 지점에서 솟아나 웅덩이를 이룬 것을 말하는데요. 수량이 풍부한 곳은 예부터 천연 물놀이장으로 사랑받았습니다. 논진물이라고 민물이 시원해가지고 그래도 처음 왔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계곡물이랑 바닷물이 섞여서 어느 부분은 시원하고 어느 부분은 따뜻하고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여기에. 용천수는 계절에 상관없이 약 17도의 수온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날의 수온은 그보다도 낮은 16.2도. 발을 담그는 순간 짜릿함이 느껴지는 시원함인데요. 이곳은 마을 주민들의 관리 속에 여름이면 물놀이장으로 개방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조성이 돼갖고 본격적으로 이용이 된 거는 한 20년 전. 관에서도 좀 이용 가치가 있다 해갖고 좀 보조도 받고 뭐 하면서 이렇게 형성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공식적인 그 계절 음식점이나 우리가 허가 맡은 거는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입니다. 9월 30일까지는 이곳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말씀. 위아래로 쏟아지는 논진물의 시원한 물줄기에 더위를 느낄 새가 없습니다. 머리 깨질 것 같아요. 왜요? 너무 시원해요. 밀려드는 파도를 맞으며 즐기는 담수욕, 특별한 즐거움이 있는 논진물입니다. 장소를 옮겨 서귀포시 서흥동인데요. 시내 한가운데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용천수가 흘러들어 천을 이룬 손반천인데요. 지난해 정부의 안전한 물놀이 장소로 선정된 명품 생태하천입니다. 물은 깨끗하고 물이 깊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아주 즐거운 그런 명소입니다. 물이 얼만큼 시원하냐면요. 얼어붙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차가워요? 네, 아파요. 여기는 깨끗하고 스트레스가 풀려요.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물이 맑아서 더 안심하고 물놀이에 빠져듭니다. 손반천은 남녀노소 즐기기 좋은데요. 한켠엔 이렇게 조격시설이 있습니다. 수심이 성인 종아리라 유아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위험도 하지 않고 애들도 놀기 딱 적당한 물로 그 조성이 돼서 참 그 가족끼리 놀기 참 좋네요. 도심에 있어 교통 편리하죠. 생태천이라 숲 그늘 넉넉하죠. 이 계절 무더위를 잡고 싶다면 손반천으로 놀러오세요. 분명 숲속인데 낙하하는 폭포수 소리가 주변을 감쌉니다. 파도 소리를 잘못 들은 걸까요? 아닙니다. 숲 터널을 빠져나오자 폭포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정방 폭포보다 조금 작고 조금 더 동쪽에 자리한 소정방 폭포입니다. 높이 약 5m에서 낙하하는 폭포수는 얼음장 같은 차가움과 뭉친 혀를 풀어주는 통쾌함을 안기는데요. 뭐 맞으면 어깨 아픈 데도 좀 낫고 그래서 맞아보니까 진짜 나을 것 같아요. 시원한 게. 시원하고 좋네요. 소정방 폭포는 예부터 손꼽는 돈의 물맞이 명소입니다. 특히 백중날이면 제주 사람들은 이곳에 모였는데요. 이날 차가운 물을 맞으면 한 해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시대가 바뀌었어도 무더위 잡고 건강 챙기는 특효약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물에 근심과 걱정이 씻겨 내려가는 건 덤이랄까요? 온몸이 얼얼해지는 차가움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인데요. 5분을 못 버티지만 짜릿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아들하고 딸과 함께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하면서 더위를 식힐 수 있어서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시원하고 스트레스도 확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온몸이 녹아버릴 것만 같은 요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제주 천연 물놀이 명소에서 더위 잡고 활력 충전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한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제주 경제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장철원 제주도 통상정책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은 백색 국가가 무엇인지 또 여기에서 배제가 되면서 어떤 영향이 예상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백색 국가는 다른 말로 화이트 리스트라고도 합니다. 그 일본 정부가 안보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안보 우방 국가를 말합니다. 네. 그 전략물자 수출 시에 수출 절차 간소화 등의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사실 우리나라와 다른 선진국도 같이 운용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 백색 국가에서 배제되면 그 수출 품목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변경되면서 기업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증대가 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그 공급망 확보에도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면 포괄 허가 시에는 최초 허가가 3년인데요. 배제되면서 개별별 품목별로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사 기간도 그전에는 즉시 처리됐던 것들이 통상 90일이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일본에서 들여오는 수입 품목에 이제 차질이 생긴다는 건데요. 일본에서 들여오는 대표적인 품목은 어떤 게 있고요? 또 이게 수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 국가적으로는 지난 한 해 546억 원이 수입이 돼 있고요. 우리 제주도에서는 2,919만 달러가 수입이 됐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화장품류가 가장 많습니다. 화장품류, 제트유, 연초, 그러니까 담배를 말랍니다. 그리고 안경 등 주로 그 소비 제품이 많고요. 이런 그 5대 수입 품목 중에서 3대 품목은 면세점 판매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번 일본의 조처로 그 수입 측면에서 봤을 때요, 제주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그 어저께 그 일본 경제산업청에서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로 배제하는 내용의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 21일이 지나는 8월 28일부터는 이게 산업 현장에 바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그 제주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비재, 화장품이라든가 뭐 담배, 안경 등 소비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제주 기업의 이로 인한 그 심각한 피해 우려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주 도정에서는 그 무역협회 등과 함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링하면서 그 사전 대응 방안 마련에 좀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수출 분야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주 지역 대일 수출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 그 지난해 일본 수출은 3,432만 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1,326만 달러를 수출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가장 일본 수출품은 1차 상품이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차 상품이요? 예. 예, 대표적으로는 넙치, 그다음에 과일 주스, 소라, 조개류, 백합 등이 있습니다. 특히 그 증가했었다는 그 품목으로는 파프리카나 그 감귤 농축액이 있고요. 이에 반해서 양배추나 무, 백합 등은 동기 대비 다소 그 감소했습니다. 그럼 대일 수출과 관련된 도내 기업들은 이 어떤 영향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그 제주 수출 산업이 그 일본산 원자재를 수입해서 이제 가공해서 다시 되파는 형태의 수출 산업이 아니고 또 제주도가 일본으로 이렇게 수출하는 주요 작물이 1차 산업 분야이다 보니 아직까지 그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도하고 중기부에서 지난 7월 15일부터 일본 수출 규제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오늘 현재까지 피해 상담이라든가 신고 건수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도에서는 하지만 그 일자리 경제통상국장을 총괄로 해서 제주 기업의 피해 발생에 대비한 수출 규제 전담 TF팀을 좀 8월 2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만일의 상황에 대응하는 대응 체계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주 지역에서 이제 대일 수출 규모가 가장 큰 게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수입 규제로 인해서 또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도내 업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제주의 가장 큰 수출 품목 중 하나는 그 모노리식 집적 회로라고 하는 반도체 부품입니다. 상반기 2,817만 부를 수출했고요. 1차 상품에 이어서 두 번째 수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그 일본발 무역 분쟁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위권 다툼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그 핵심 산업이기도 한데요. 제주에서 수출하는 그 모노리식 집적 회로는 그 팹리스 방식, 그러니까 생산 공장이 해외에 있어서 수출 전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이라서 아직까지 그 제주 산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다행이군요. 예. 그러면 당장 큰 차질은 없어 보이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됐을 때 가장 타격을 받게 되는 분야, 또 품목은 어떤 게 있고요? 또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예, 그 일본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거나 이게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 제한으로까지 이렇게 확대된다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분야는 1차 산업, 그러니까 농수산물이 해당이 될 거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수출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 1차 상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난 그 6월 그 일본 후생성에서 한국산 광어에 대한 검역 검사를 20%에서 40% 이렇게 확대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통관 모니터링 등에서 그 적발되는 사례는 없지만 향후 그 전체 수입품에 대한 통관 검역으로까지 확대가 된다면 그 신선 작물의 특성상 농산물의 그 특성상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뭐 농수산업의 경우 수출 국가를 다변화하는 등 이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 도정에서는 일본과의 그 무역 분쟁을 계기로 해외 시장에 대한 수출선 다변화하고 그다음에 제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 개선을 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그 중장기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에 그 시행할 수 있는 제도로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그 동경 통상사무소를 활용해서 제주 기업의 그 현장 비즈니스를 밀착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고요. 그다음에 제주 농산물의 수출 부담 경감을 위해서 그 수출 물류비 지원 지침을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그 검역 검사 장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의 조기 집행 등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 해외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동남아 시장을 거점으로 하는 해외 통상사무소의 신규 설치, 그리고 해외에서 가장 잘 알려진 제주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제주 이미지, 네. 그 제주라는 브랜드명을 상징하는 공동 마케팅, 전시 판매장 구축,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구상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일본의 이번 조처로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 세제 지원 같은 게 가장 필요한 분야일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주 기업의 그 피해 발생 시에 대응하는 여러 방안을 그 관계 부서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그 피해 기업에 대해서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그 납부 기간 연장과 함께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조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재원 혜택 등도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그 무역 분쟁 확대 시에 경영 안정 자금을 활용한 그 대출 자금 연장 등 금리 인하 등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도민들께 혹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제주 기업인을 비롯해서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주 도정에서는 지난 7월 1일 그 불화수도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 이후에서 제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그 8월 5일에는 제주 수출 기업 그리고 관계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통상과 관광 등 각 분야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대책 회의들도 가졌습니다. 제주 도정에서는 이번 한일 무역 분쟁이 제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또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일본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제주에서도 노일본, 노재팬 운동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제 보복 장기화에 제주가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현장에서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오늘 왓수다 순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3명 가운데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유기동물은 해마다 늘고 또 개 물림 사고, 동물 학대 문제도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문화도 성숙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큽니다. 반려인들도 이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 만나보시죠. 얘네는 이미 저희들한테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으로서 저희랑 같이 있는데 제주도에 살고 있는 27살 김철우라고 합니다. 네. 베니, 얘가 베니거든요. 베니, 그다음에 백구 2마리, 장수하고 장미 2마리, 3마리 키우고 있어요. 네. 그럼 저도 꼬미를 키우고 있다고 소개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고양이 3마리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둥이 엄마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버리러 갔는데 그 어미개랑 새끼개랑 막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놓으니까 막 먹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올레길 걸으면서 이렇게 떼로 다니는 애들. 근데 이렇게 보면 분명히 주인 없는 개들이야. 이렇게 목줄을 했던 흔적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은 그 입양을 했다가 교육이 안 되고 사회가 안 돼가지고 이제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2016년에 제주도의 경우 유기동물이 3,027두가 발생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을 보면은 7,979두로 2배 이상 갑자기 증가를 했는데요.
백구 2마리는 이제 마당 이렇게 대문을 잠가놓고 마당에서 이제 풀어놓거든요. 근데 또 대문이 덜 잠겼는지 살짝 열린 틈으로 얘네들이 나갔었나 봐요. 이제 이렇게 민원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 동네에 그 돌아다니는 게 2마리가 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자나깨나 문 단속 이렇게 신경 쓰고 있어요. 안 그러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강아지들은 그 동물칩 그게 반드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반려동물 등록제는 그 반려동물 사육 두수와 유기동물이 증가함에 따라서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보호자의 주인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돼서 이제 동물 등록을 안 하게 되면 1차 경고했던 것이 지금 이제 1차 과태료 20만 원, 2차는 40만 원, 이제 3차는 60만 원 이렇게 이제 과태료 부과사항으로 되었습니다. 책임감 없이 동물을 키우는 게 그냥 어느 순간 자기네가 뭐 이사를 가야 되는가 몸이 안 좋다 이런 저는 어떻게 보면 핑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자기 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개의 특성이나 그 이런 특징 같은 것들을 잘 모르고 묶어만 놓고 담과 집 벽 사이가 1m도 안 되는 곳에 개집 갖다 놓고 개가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사나워지잖아요. 산책만이라도 시키시라고 성질이 갈수록 사나워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유 괜찮다고. 한데 족보 있는 거는 자랑을 해요. 족보 있는 게 뭔 소용이냐고요. 요즘 개 물림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화나죠. 일단은 그 주인 잘못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좀만 잘해도 반묘나 반견을 키우는 사람들을 욕을 좀 덜 먹을 텐데. 개의 성격은 주인하기 나름이라고 봐요. 우리 개가 좀 약간 좀 이렇게 사나운 것 같다. 좀 사람한테 좀 적대적이다 이렇게 하면 산책을 할 때도 이렇게 좀 사람 없는 시간에 아니면 사람이 안 다니는 곳으로 피해서 이렇게 간다든가. 그건 좀 과하지 않나? 너무 과잉적인 제 생각에는 배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중년계 이상이고 애가 그리고 그럴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꼭 밖에 외출할 때만큼은 해주시는 게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모든 개에게 입마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반대로 그 나는 개를 싫어해라는 막대 그런 또 의미 같아서 견주들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당연히 필요하죠. 독일이 동물 복지가 제일 발달된 나라라고 들었어요. 그 훈련 학교가 있더라고요. 주인이랑 같이 가서 훈련을, 그러니까 돌발 상황에 대해서 뭐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상황 아니면 누군가가 뭐 몽둥이를 들고 덤비려고 하는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애가 어떻게 대처하게 그 훈련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최근에 개물림 사고뿐만이 아니라 동물 학대에 대한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18년 3월에 이제 동물보호법이 개정돼서 이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제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싫은 게 왜 싫으냐고 하면 그냥 싫대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아니 고양이는 이런 점이 좋고 해갖고 내가 설명을 드릴 자신이 없어요. 그 가끔 막 이렇게 막 몸소리 치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뭐 혐오의 대상이 된 것처럼 얌전히 산책하고 있는데 목줄 다 하고 그럴 때는 좀 많이 속상하고 그 순간 내가 확 해버리면 이게 싸움이 되는 거지. 이게 또 갱년기 아줌마다 보니까. 키우지 않는 분들은 저희들을 봤을 때 이제 가족과 산책을 나왔구나 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피해를 입지 않게 잘 관리하고 더 조심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조심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가족입니다.
오늘 맑은 날씨 속에 제주시 기온이 35도 가까이 올라 찜통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내일도 제주 지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맑겠고 낮 기온은 33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온열 질환에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볕이 강한 낮 시간대에는 외출을 가급적 피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동풍의 영향으로 남동부와 산지엔 내일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까지 치면서 꽤 요란하게 오겠습니다. 내일의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7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최고 33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은 차차 높아져 내일은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남부와 동부, 서부 앞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주 먼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면서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도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현재 타이완 동남동쪽 해상에 위치한 제9호 태풍 렉기마는 이번 일요일에 중국 상하이까지 진출하겠습니다. 제주 지역도 이 영향을 받아 이 일요일 저녁부터 비가 올 예정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9호와 제10호 태풍이 동시에 북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기상정보 잘 챙기면서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